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자,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일상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학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코로나19는 물론이고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라는 난제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인물포커스 오늘은 동서대 총장이시기도 한데요. 최근에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를 맡게 된 장제국 신임 회장님 초대했습니다. 자,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장 최근에 취임하셨는데요.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 전국에 154개 사인제 대학이 있는데 네. 그 대학의 총장님들이 네. 모인 그 협의체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의 한 80%가 네. 사립대학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립대학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총협은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또 재정 확충 문제, 그리고 또 사학의 자율성 확보 문제 등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책화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서울에 뭐 이른바 연고대, 뭐 서강대 이런 데까지 다 합쳐진 조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어깨가 많이 무거운 자리를 맡으셨네요. 네. 네. 대학이 가진 고민이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 이 크게 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 부담은 더 크지 않습니까? 또 대학 입장에서는 또 외국처럼 기부금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쪽이 다 힘든데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동력을 갖다가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네. 기관인데요. 우리 사회가 그 좀 더 대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또 응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논쟁을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시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풀기가 힘든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에 사총협하고 또 우리 교육부가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런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지혜를 도출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우리 지방사립대는 사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한 대학 구조 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지방대의 어려움은 새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아주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서울에 이제 집중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다 서울로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것이 그 지방 탓이 아닌데 왜 지방대만 이렇게 인위적인 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상당히 좀 불만이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 지방대는 그 지역의 자산이고 또 지역의 경제와 또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또 사랑과 응원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라인 수업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좀 역설적입니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좀 더 저비용 교육에 대한 뭔가 그런 부분을 좀 접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대학 체질을 지금 현재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비용화하면서 또 이렇게 고품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실현한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미네르바 대학 같은데 그 대학은 기숙사만 있고 강의동은 없는 그렇지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세계 7대 도시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아주 고품격의 고품질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실현하려면 또 우리가 규제가 많이 또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과제가 있지만은 이번에 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해서 뭐 AC, BC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좀 많은 변화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한데 이 바람직한 대학 변화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대학의 모습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타 대학의 강의를 또 공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건물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많은 고비용이 드는 부분을 콘텐츠 쪽에, 교육 콘텐츠 쪽에 투자를 하면 교육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혼합한 형태의 그런 과목들이 아마
대세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각 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새로운 대학 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선점을 해서 네. 좋은 그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들이 좀 빠른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은 이제 오히려 좀 평등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경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 있든 상관없잖아요. 관계없죠.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선진 대학들과 함께 겨룰 수 있는 어떤 그 미래형 대학의 모습들 그럼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제는 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고급 지식과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이제 자기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재능 이것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미래형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의 형태를 많이 바꿔서 그런 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네. 미래형 대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총장님 오늘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과 대학이 정말 따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애써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